노후 생활비, 노후준비 시리즈 연금 수령 은퇴자가 알아야 할 4가지 순서대로 알아봅니다. 노후에는 연금이 효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2021년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생활비를 주로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 라는 질문에 본인 배우자 부담이라는 답변이 72.5%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녀 친척 지원은 14.1%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 도움 없이 다들 어떻게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을까요? 2023년 상반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연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월 지급금은 117만 6천 원으로 수도권이 134만 3천 원, 지방은 82만 2천 원이었습니다. 집값 하락 추세에 따라 서둘러 가입하려는 수요가 늘었고 2023년 10월부터는 공시가격 9억에서 12억으로 요건이 완화로 가입자는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주택연금의 단점. 주택연금은 한번 연금 지급이 시작되면 금리나 주택가격이 변해도 연금액이 유지됩니다. 물가가 오른다고 연금액이 증가하지 않아서 물가 상승 위험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하고 월세나 전세 줘도 될까요? 안 됩니다. 만약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담보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으면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됩니다. 요양원에 가는 등 인정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1년 이상 거주지를 마음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노후 생활비 대책. 여러 연금 자산을 모아라. 연금은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지급 금액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 3총사는 각자 특성이 다른데요. 공정연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정연금이 필요합니다. 특히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에는 사정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세제 혜택 챙기는 건 기본입니다. 오늘은 4가지 사례를 알아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박인환 씨는 어느덧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 씨의 2가지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개인형 IRP에 납입한 퇴직연금과 2014년에 가입한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으로 연금을 매월 120만원씩 연간 1,440만원 받도록 계획했는데요. 이런 경우 박 씨는 연금소득세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첫 번째 노하우. 사정연금 수령액 연 1,200만원 이하여야 세금 덜 낸다. 연간 연금 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합니다. 연금 수령하실 때 2가지 과세 선택지가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 등 연금소득에 대해 2가지 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과세인데 과세율이 6.6%에서 49.5%까지입니다. 2번은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입니다. 연금 수령자는 이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번 분리과세 세율입니다.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연금 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에서 5.5%까지만 낮게 과세됩니다. 따라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1,200만원 이하로 연금 수령액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 수령 기간 등을 조절해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무직 은퇴가 코앞인 이남규 씨는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한 회사로부터 최근 연금 개시 신청 자격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퇴직 후에도 시설관리로 재취업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남규 씨는 연금 개시를 지금 신청해야 할까요? 55세 이후에도 소득 활동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사정연금 수령을 받는 시점을 늦춰보십시오. 소득세 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연금 수령 시 나이가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정연금은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령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 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만 5천원인 반면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으로 나옵니다.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522만 5천원에서 440만원을 뺀 82만 5천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만 5천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가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등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홍성훈 씨는 개인형 IRP 계좌의 자산관리 계약으로 신탁 계약과 보험 계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홍 씨는 두 개 중 어떤 것으로 체결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개인형 IRP 계좌에 가입하실 때는 신탁 계약과 보험 계약의 특성 및 차이점을 이해하고 나의 투자 성향이나 연금 수령 선호 형태에 맞는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 능동적인 운용이 가능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도 내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라면 신탁계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탁계약의 경우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도 내가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계약은 내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은 연금 지급 개시 이후 보험사가 매월 공시하는 이율로 자산이 운용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연금을 살아있는 기간 종신 수령하고 싶으시면 보험계약 중에서 종신연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신연금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취급하고 연금 지급 개시 후엔 중도해지나 변경이 불가합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연금 지급 방식입니다. 보험계약은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으로 나뉩니다. 종신연금은 말 그대로 살아있을 때 종신토록 연금을 받습니다. 확정연금은 내가 선택한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받습니다. 상속연금은 적립금의 이자가 연금으로 지급되고 사망이나 해약할 때 적립금을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으로 받습니다. 반면 신탁계약은 정기연금과 비정기연금으로 나뉩니다. 정기연금에는 기간 지정형과 금액 지정형이 있습니다. 내가 자산을 운용한 성과에 따라 연금액과 지급기간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은 보험사를 통해서만 체결이 가능합니다. 신탁계약은 은행, 증권사, 일부 보험사를 통해서 체결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조동현 씨는 A와 B 두 개의 금융회사에 각각 연금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 중 A 금융사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려고 합니다. 동현 씨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금계좌에서 세액 공제받지 않은 본인 부담금은 연금 수령 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가 필요한데요. 국세청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 확인서를 금융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원이죠. 하지만 세액 공제 한도가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IRP 계좌는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만약 세액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다면 초과한 자금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세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연금 수령 등 자금을 인출할 때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조동현 씨처럼 여러 금융사에 연금 계좌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별도 확인 서류가 없을 때는 자사의 연금 지급액 전액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간주해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 씨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계좌 가입 금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그 서류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관할 지방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첫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민원 증명이 상단에 보이십니다. 민원 증명 신청 중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둘째로 기본 인적사항 신청 내용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은퇴 후 사적연금 받을 때 알아야 할 4가지 노하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